보자.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이제 잠깐만 미적분 나 한 번도 배운 적 없다. 알았어. 읽어보고 놔. 개념서라든가 한번 읽어보고 와. 알겠지? 최소한 한 번쯤은 읽어보고 와.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쓸게. 수렴한다 라는 거랑 발산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 근데 이건 어디서도 배웠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배웠잖냐. 오케이? 근데 그 느낌이랑 이 느낌이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부분들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은 그거야. 하나의 값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잖냐.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정확한 용어는 그냥 쓰지 않을게. 수열 AN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죠. n이 커질 때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수렴한다라고 해.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쓰는 거고, 얘를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일 때 an이 알파라고 이 두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알파를 이 수열의 극한 그리고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수열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뭐 상수가 되는 값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냐. an을 뭐 c라고 정의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 얘는 계속 일정한 값을 가잖아. 가까이 가는 값이 아니잖아. 그냥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c라고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 그대로 값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게 수렴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발산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수렴이 중요한 사실인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발산도 중요하거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발산은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걸 묻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발산한 거 왜 물어봐? 그래요? 물어볼 게 없어. 뭐 어떤 값으로 가야 답이 나오는 건데. 가지 않는데 답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결국 중요한 게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과 발산은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발산하지 않으면 수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 이거 밑에다 사실 쓰게끔 만들어놨거든. 그냥 여기다 쓸게요. 발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것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진동하는 경우에 다 포함이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1, 2, 3, 1, 2, 3, 1, 2, 3 이 세 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냐. 이것도 진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값으로 갈 수 있는 형태. 이것을 그냥 진동으로 다 바라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는 너희들이 알아. 양의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값이 아니야. 오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음의 무한대는 뭐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무한대라는 개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무한소라는 건 있어.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한소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거는 뭐 정식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무한대다라고 있는 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커지고 있는 그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극한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우리가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들 있잖냐. 이런 극한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점을 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봤더니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봤더니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넣었더니 8분의 1이거든. 3 넣었더니
27,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0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한테 핵심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것들은 뭐가 될 거냐면, 봐봐.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n의 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게 있잖냐?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나는 얘가 계속 커져. 얘가 0으로 가. 두 개 더 있더니 어떤 값으로 갈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잖아. 그렇지? 뭐로 가까이 가겠어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거든. 수열이든 함수든 두 개를 더하거나 빼봤더니 어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이 무엇으로 다가갈까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자체가 조금 쉬워질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 다음 봐보자. 다음은 이거 이제 뭐가 돼? 얘는 이제 그려보면 아는데 그리진 않을게요. 얘가 n으로 나눠주게 되면 1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2에 대한 형태 1에 대한 형태가 되잖냐? 그래서 야 0으로 가니까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수렴 발산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거 뒤에 답 있어. 뒤에 답 있어. 굳이 답을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발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야.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너희들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수열 AN도 수렴하고 수열 BN도 수렴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잖냐.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라는 것은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조건이 중요한 거야. 둘 다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어떻게 처리되겠다라는 거냐면, 이거 뭐야 화살표 없네, 미안해. 이 AN하고 BN이 더해지고 빼지고 곱하고 나눠지면 어떤 값으로 갈까라는 거잖냐. 둘 다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한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AN, BN이 각각 수렴한 값이 알파, 베타였는데 얘가 더해지고 빼지고 곱하고 나눠지는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만 이 나눠지는 값이 0이 아니고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겠습니다 라는 것만 있어요. 오케이? 내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둘 다 수렴할 때예요. 오케이? 둘 다 수렴할 때야.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개를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냐면, 얘가 수렴 안 할 때야. 각각이 수렴하지 않을 때 이 성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 얘가 n의 제곱이고 bn이
n분의 1이에요. 그래요? n분의 1이. 이렇게 놓지 말까? 여기 놓자. 이렇게 놓으면 당장 얘는 발산하고 얘는 0으로 가지 않냐? 그지? 그러면 이거 곱해봐. 곱하면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두 개를 곱한 값으로 수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1로 수렴한다라는 건 알거든? 곱하면 an, bn을 곱하면 얘가 1로 수렴합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것을 각각 나눠서 생각한다든가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칙 현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둘 다 수렴해야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성질이 더 있다면 이것뿐이야. 밑에 n이 무한대로 갔다면 상수배 되는 정도는 이렇게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수렴할 때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냐?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진형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합답형 문제 있잖냐? 나중에 내가 따로 정리를 해줄 건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예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곱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자지 마. 서서 들어. 서서 졸리면 진짜 첫날부터 자고 있어.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극한값들을 너희들이 이제 처리해 볼 수 있을 건데 당연히 곱합니다 라는 걸로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이런 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뭐 한 가지만 하면은 이것만 하자.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1로 수렴하잖냐? 곱해서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각의 수렴하니까 곱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각각의 수렴하니까 곱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 있잖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유리하면 되지. 얘도 유리하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간으로 한번 처리해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3번 봐보자. 이것을 이제 내가 여기다가 쉬운데 놓는 이유는 이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거잖냐. 이 문제 원래는 이렇게 풀겠지. 얘 알파, 베타. 얘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2베타는 5고 2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야. 그래서 베타 구하는 거잖냐. 알파 대신에 넣을까? 그러면은 10-2베타 플러스 베타는 7이야. 베타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빨리 푸는 방법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풀었을지 모르지. 근데 이 풀이가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냐면, bn이라는 것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정석적인 풀이거든. 딱 한 번 보여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오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bn을 만들 건데, 그럼 an을 없애야 돼. an을 없애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주면 돼요? 2배. 그래서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2배 an 플러스 2bn에서, 2배, 이 an 플러스 bn을 빼주면 3이 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이 bn이라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모든 해설지에 이렇게 써졌을 거거든. 오케이? 주어진 극한값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이놈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를 따져봤더니 얘가 뭘로 갔어요? 5로 갔어요. 얘가 뭘로 갔어요? 7로 갔어요. 그래서 사칙 연산에서 우리 답이 아니야? 그 답이 1이야? 그래? 진짜 부끄러우니까 빨리 치우자. 그래서 너희 웃었구나. 미안, 그 답이 1이래. 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이거 이렇게 푸는 것보다 방금 전처럼 알파, 베타 잡고 푸는 게 월등히 빠르잖냐? 근데 이거를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값이라 그랬으니까 베타가 주어졌을 거야. 오케이? 베타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베타가 주어지면 이것도 주어졌을 거 아니냐. 그래요? 베타가 주어졌으면 이것도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건데 얘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값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푼 풀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눠서 풀면 되잖냐? 근데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데,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형태가 얘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분자에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bn에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n의 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의 제곱 플러스 1하고 분자에 10n 플러스 1이 원래 있었잖냐?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뭘로 수렴하는 게고 7로, 얘는 뭘로 수렴하고 2로. 그러면 이 곱해지는 형태는 뭘로 수렴하고 최고 창의 개수의 비잖냐? 1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1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자체를 다른 수열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문제로 나오면 계속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뭐 어차피 문제 많을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봐보자. 이 부분은 특별히 너희들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 중요한 사실이지 않냐? 다함수가 두 개 있을 때 차수가 분자가 더 커버리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 다음에 차수가 분모가 더 커버리면 0으로 수렴해요. 차수가 두 개가 똑같다면 어떻게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 그러니까 이 밑에 문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이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혹시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풀면 이것만 주겠지. 근데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줘야 돼. 가장 핵심적인, 수렴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는 0으로 갑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야. 분모의 잠깐만 거기 가리면 안 돼. 거기 가리면 안 돼. 조금만 옆으로 가자. 그렇지. 오케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건데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써보자. 앞에 2가 곱해져 있어. 아무래도 오타 같지? 미안. 아무래도 오타 같으니까 지울게요. 미안.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2 플러스 n 세제곱분의 3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들이 다 싸그리 0이 되거든. 그래서 2로 수렴하겠습니다. n 등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함수와 당함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그 등비수열에 대한 형태도 똑같은 형태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등비수열부터 일단 봐봅시다. 내가 적을게. 그 문제 없어요.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뭐가 핵심입니다 라는 거냐면 이 분모의 가장 큰 이 미세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얘는 분모의 미세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라서 4의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얘가 3분의 2인가?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0인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의 가장 큰, 분모의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있을 거니까 좀 더 깊게 다뤄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라고?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봐보자.
이제 수열들을 비교할 건데, 수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n에 대해서 an하고 bn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각각의 수렴하는 값, 알파랑 베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아져요. 오케이? 이 같아지는 게 핵심인 거야. 이게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0이랑 n분의 1을 비교해 봤더니 항상 더 크잖냐. 근데 n분의 1 수렴하는 값 뭐로 가요? 0. 0도 수렴하는 값 뭐로 가요? 0. 그렇지?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an이 더 커지는 경우도 얘도 당연히 성립하니까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정리. an이랑 cn이랑 bn. 그때 알파랑 베타가 같아진다면 이 가운데의 값,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의 값은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를 뭐 조여준다라고 해서 조임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운데 껴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것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이거는 별개야. 위에 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이 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an하고 bn이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차이가 난대. 그러면 이제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 bn은 뭘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더 큰 값이니까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값이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갇혀 있어요. 어떤 양수 m에 대해서 an이 갇혀 있거든. 갇혀 있어. 이 안에서만 놀아.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곱해지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0으로 간대. an, bn을 곱해봤더니 이거에 대한 극한은 무엇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bn을 그냥 양수라는 조건을 줄게.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양수라는 조건을 그냥 줄게요. 줬더니 얘가 이제 사이에 있는 형태가 돼버리지 않냐? 그지? 두 개를 곱했더니 an, bn에 대한 형태는 m-m bn이고 mbn으로 표현해 버릴 수 있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니까 이 사이값도 0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도 이거는 충분히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자잘한 문제들은 그냥 안 풀게요. 안 풀고 뭐 개념 설명만 하고 너희 질문 받을게.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인데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은 당연히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숫자로 한번 적어봐야 돼. 2의 n제곱 계속 커지지 않냐? 그래요? 그리고 2분의 1의 n제곱 0으로 가까이 가잖냐? 이런 것 때문에 r이 1보다 커버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r이 1이면 계속 1인 거야. 1로 수렴해요.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뭘로? 0으로 수렴해요. 0의 값으로 가까이 가.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r이면 뭐예요? 진동 발산해요. 오케이? 진동하면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기를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 결국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r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맞는데 1까지 포함하는 게 맞는데 사이에 있으면 그리고 1일 때 다른 값으로 각각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렴 조건에 대한 것은 밑에 있어. 이제 r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게 맞지. 근데 이 밑에가 문제야. 얘도 당연히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데 a라는 조건이 하나 붙잖냐? a가 뭐가 되는 경우?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초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초항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문제도 있거든. 밑에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냐.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첫 항이 0이 되는 경우도 고려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공비의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반드시 첫 항의 경우까지 고려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여기에서에 대한 극한 문제는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만 좀 풀어보자. 요것만 좀 봅시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런 유형들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형에 대해서 뭐하는 내접하는 원 원 C의 중심을 CN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원이 있어요. 근데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한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어요? 접하면? 이렇게 이제 접한대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성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내접원이 이렇게 생긴 거야.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길이를 구해 볼 거냐면 각각의 길이가 A, B,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B고 이 길이도 C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C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전체 둘레 길이를 알 때 C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봐보자.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고 이 길이가 Z라고 주어졌을 때 C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지.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C는 Y랑 Z 더한 거에서 X를 빼면 2C잖냐? 그러니까 2분의 1에 Y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값으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한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이건 조금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것 말고도 당연히 뭐도 구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지? 2분의 1 반지름 R이라고 놓는다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R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밑에 공간을 놔뒀는데 이게 그거야. 반지름 R을 찾는 방법은 무엇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넓이 공식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 R을 찾는 방법 방금 전에 왜 쓴 거야? 요거 있지 요거. 이 방법을 통해 빼주겠습니다.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 정신 차릴까 정신. 모자를 벗어. 모자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몰라 오늘 안 감고 왔어? 눈 건조 있어? 알았어. 모자를 쓰니까 이게 아늑하니까 자지 이렇게. 자는 게 아니야? 졸린 거? 알았어요. 믿고 싶어. 믿을게. R이면 두 개 더해서 이게 R이 R이니까 그지? 두 개 더해서 C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로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을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봐볼까?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잖냐? 다 표현이 돼 있어.
n분의 1.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n,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나한테 반지름 구해주래, 이 반지름. 반지름 구해주래요.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해서 이 길이 빼주면 돼요. 그래요? 응. 이 길이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반지름 Rn이라고 할까? Rn의 길이는 2분의 1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SN을 이제 우리가 구해 줄 수 있겠네. 그지? 응. SN은 뭐가 되는 거니까? SN은 SN은 이 밑변, 이거 곱하기 높이. RN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넓이를 구해줘서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극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차피 유리화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이면 반지름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등장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건데, 이거.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잖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이 공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결국 무엇을 이용해서 나눠주세요? 공비를 이용해서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공비를 이용해서 나눌 거야? 지성아, 공비를 이용해서 나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돼? 네. 네. 어떻게 나눠줘야 돼? 숨지 마. 공비를 이용해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일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대로 나누면 될까?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되는 거잖냐? 정확히 말하면 이거일 때로 나눠야겠지만,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야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K가 뭐보다 클 때? 6보다 클 때는 그냥 K 곱하기 AK는 0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K가 뭐일 때? 6일 때는 이 값이 뭘로 나옵니다? 1일 때는 어차피 이게 1로 나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2분의 1.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K 곱하기 2분의 1. 이걸 바로 계산한 거야.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잠깐만. 미안. 거기 뭐 했어? 이 경우 했지? K가 1이 됐을 때. 그럼 얘는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가 6보다 작을 때 1보다 커버리면 뭐로 나눠져요? 이게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의 B야. K분의 6이 나와서 이 개수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K분의 6 곱하기 K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6이 되는 거지. 6이 5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은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알겠지? 이렇게 n제곱에 대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관점으로, 등비수열의 이 공비의 범위로 나누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널 잘 봐야 돼. 그 다음 봐봅시다. 어떤 형태를 봐볼 거냐면 이 형태를 볼 거야. 15번이랑 16번 이 두 가지를 보고 좀만 쉬었하자. 15번은 뭐냐면 x분의 1이라는 양의 집합에서 정의됐대.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양부터 2까지만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고, 주기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가져온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색칠되고 뽕 뚫리는 거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그려질 거예요. 반복되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졌냐면 y는 n과 만나는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의 수를 an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의 숫자, 그러니까 a1은 뭐가 돼요? 이게 a1의 값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이 값을 a2라고 할게요. 그 다음 3을 넣었을 때의 값, 세 번째 숫자냐? 하나, 둘, 세 번째 수? 얘를 a3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잖냐? 구할까라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an을 직접 구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은 x분의 1이잖냐? x분의 1이랑 1이 만나는 거거든. 두 번째 식은 얘를 x에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2가 2가 되는 값이거든. 그렇지? 세 번째는 x-4분의 1이 3이 되는 값이에요. 그럼 당연히 n번째는 x-2에 n-1이 되겠네. 그지? 2일 때 2 곱하기 2. 3일 때 2 곱하기 2. 2일 때 2 곱하기 1. n일 때 n-1. 그래요? 분의 1이 n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같은 값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x의 값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에 대한 x의 값이 이항시켜서 정리해봤더니 nx 마이너스 2 곱하기 n-1은 1이에요. 그래서 x가 n분의 이항시켜 봤더니 2n n-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어떤 값이야? an의 값이잖냐. n분의 an을 구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인데 뭘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직접적으로 구해서 해볼 수 있겠네 라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두 번째는 an이라는 값은 항상 2배 n-1하고 2배 n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이에 있잖냐. 1일 때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고 2일 때는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거고 3일 때는 4하고 6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바로 볼 거야. n분의 an의 극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n분의 2의 n-1 이 극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인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이에 있는 값을 통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2다 라는 게 좀 더 빠르게 구해지지.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봐보자.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탄젠트의 교점인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처음에 들어있는 게 0하고 2분의 파이, 두 번째 있는 게 파이랑 2분의 3파이, 세 번째 있는 게 2분의 2파이랑 2분의 5파이예요. 그러면 AN이라는 것을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n-1 파이하고 뭐 사이에 있어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홀수지? 2분의 2n-1 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의 극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얘가 n으로 나눠지고 얘가 n으로 나눠지고 얘가 n으로 나눠지면 결국 한 가운데 있는 값은 1로 가고 1로 가니까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거야. 직접 구하지 않고 사이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지? 이게 이제 기출됐던 문제예요. 기출됐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풀이는 기억하세요. 오케이?